나약한 자. 이렇게 좋아해. 이해가 안 가. 좋아해. 너 이해했어? 이제 다 해. 알았어. 내가 제일 못했어. 이거는 세종영재 작년 문제인데 인천영재가 지금 문제 오픈 안 시켜놓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세종영재 건데 거의 같다. 세종하고 인천하고. 세종시. 중간에 있어. 나만 중간. 맞아. 세종 씨 어디야? 아래쪽에 있잖아. 수학도 줄까? 네? 다음 시간에 수학도 갖다 줄까 이거? 아 정말 재밌겠다.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얘네들은 빼곡한 걸 좋아하는 거야? 여백이 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백을 하고. 우리 갑지가 여백일미가 될 거잖아. 와, 지렸다. 드립 이번에 미쳤다 이제. 와, 거의 노력형이야 진짜. 이런 것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보고 배워야겠다. 반장. 그렇지. 자꾸 안 먹을래?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면 고생했겠네.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룬 얘기들이 운동량 보존 어디까지 했죠?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니라 완전 탄성 충돌 증명까지 했으니까 비탄성 충돌 증명 못하면 돼요. 우리가 왜 1이 된 뭐한 거야? 모르겠는데. 자, 완전 탄성 충돌까지 했나요? 뭐 노트 내용이 그런 거 같아요. 동글뱅이 충돌, 충돌의 새끼 어떤 새끼? 이번에는 기회. 자, 지난 시간에 자 완전 비탄성 충돌했니? 아니요? 완전 탄성 충돌까지 했어요. 번호 니은입니까? 자, 니은. 완전 비탄성부터 보도록 하자. 왠지 한 거 같은데. 쓰긴 썼어요. 근데 뭐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자, 얘가 융합되는 경우야. 떡이 되는 경우죠. 지난 시간에 떡 된 게 누구였죠? 범이었죠. 네? 책상하고 떡이 됐었죠. 자, 맞아. 어디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친한 친구 중에 떡집 사장님이 있는데. 내 친구 중에도 선생님 인맥 왜 이렇게 넓으세요? 오래 사셔서 그런가? 야, 선생님 한 다리 건너면 일론 머스크 간다 그랬잖아. 네? 뭐라고요? 한 다리 건너면 일론 머스크 간다 그랬잖아. 한 다리. 한 달이고. 한 사람 건너뛰면 일론 머스크. 선생님 제자가 일론 머스크네 회사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화를 한대요. 이런 거 그러면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 같아. 직원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근데 굉장히 친한 사이. 얼마나 많은 직원이랑 통화를 자, 그래서 통화한 게 아니고 얘를 일론 머스크가 스카웃해 왔어요. 하버드에서 직접 와서 스카웃해 갔대요. 자, 어떻게 뽑냐고요? 잘 뽑아요. 자, 두 녀석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력이 같아지게 됐죠. 자, 그러면 얘의 질량은 m1 더하기 m2라는 질량이 되겠죠. 충돌하는 과정에 질량의 손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얘가 v라는 속도로 v'이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m1 v1 더하기 m2 v2가
M1 더하기 M2 곱하기 V'이 돼버렸대요. 따라서 V'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2가 되었다라고 해요. 얘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그리고 특히 이렇게 떡이 되는 충돌 형태의 시험 문제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 있는 문제이다. 자, 한편 세 번째, 일반적인 충돌을 이야기해 보자. 일반적인 충돌은 어떤 충돌이죠? 비탄성 충돌이야. 비탄성 충돌이다. 자, 비탄성 충돌엔 어떤 충돌이 있을까? 한번 보죠. 운동 상황 똑같이 얘기해 봅니다. M1 V1으로 오고 있는데 V1의 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M2 V2로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반발 계수가 어떤 충돌이야?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다. 두 개가 힘을 주고받으면서 자, 충돌을 하죠. 자, 이때 선생님 지난주보다 살 더 빠진 것 같지 않니? 어? 안 갔어. 과학은 장군의 노예야. 걔 그 시간에 수업하고 있다니까 이 바보새끼야. 얹혀. 너네들이 우리하고 밥 먹으면 얹혀. 내가 곱게 먹게 내두겠니? 내가 곱게 먹게 내두겠니? 야, 가서 물 떠와. 야, 가서 떡 갖고 와. 야, 가서 라면 사리 갖고 와. 야, 소스가 부족하다. 소스 갖고 와. 야, 어묵 없니? 어묵 좀 갖고 와. 과학고 졸업하고 대학만 가봐. 고기 뷔페 간다. 학원은 두 끼지만 선생님은 고기 뷔페다. 무한 리필. 지금 내기 걸렸어. 과학고 인천과학고 2학년 특정 여자 선배가 1등급 맞으면 빕스 가기로 했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야? 못하다는 얘기야? 못하다. 할 리가 없어. 자, 야, 지금 5, 6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을 하니? 어? 자, 근데 공부 자체를 안 하고 문제 상황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있냐면 수업 중에 지민이처럼 있는 거야. 멍 때리고 농담이나 하고. 검지 들리셨어? 뭐라고? 이렇게 한 거야. 저거 왜 이 M1 V1이 됐어요? 발견했어, 이 시기야. 우리 집에 가서 이른다 너. 선생님 아들내미가 태권도 5단이야. 근데 저도요. 어? 태권도 5단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을 때리질 않았어. 경기 외에는. 응?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태권도 4단 이상이 사람 때리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지난번에 사람 죽인 새끼가 태권도 사단이잖아. 사커킥 해갖고 싸우다가 사람 쓰러져 있으니까 다리로 머리 쳐갖고 죽었잖아. 뇌출혈 나갖고. 운동선수들은 격투기 한 사람들은 사람 함부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홍만이 아저씨가 죽으려고 하잖아. 아우 저거 안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야 홍만아 술 처먹고 그런데 어? 노래방 마이크를 쭈팝쭈스 만든 아저씨가 있어. 여자 배우하고 같이 옆에서 나란히 찍었어. 심지어 여자 배우가 머리가 앞에 있어. 근데 분할해 보니까 4개가 들어가. 사람 머리가 4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예준이 머리가 4개가 있는 게 홍만이 얼굴이야. 자, 이렇게 나타나 줄 수 있지. 자, 얘들은 연립할 때 어떻게 하니? 이항시키면서 연립해주면 돼. 이게 반발계수 정의인 거 기억하고 계시지?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분의 충돌 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또는 마이너스 원투분의 원투.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도 편해. 마이너스 원투분의 원투 해도 편하겠지. 헷갈리지 않지. 근데 좀 조심하실 게 그거야. 충돌 전에 이걸 흔히 총알이라고 하고 이걸 타겟이라고 얘기하거든. 블랙과 타겟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자, 충돌 전에 블랙 속도 빼기 타겟 속도, 즉 타겟이 바라보는 총알의 속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총알이 바라보는 타겟의 속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 이렇게 자 풀어주면 되겠네. M1V1 더하기 M2V2라는 녀석은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는 2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쓴다. 앞에 좀 칸 벌려놓은 이유 아시겠죠? 소구법으로 연립을 할 거야. 자, V1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 그럼 V2 프라임을 소거해야 되겠지. 소거하기 위해서는 누굴 곱해줘? M2를 곱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줘? 빼줘. 노란 아이는 노란 빼기를 하자. 결과 노란색으로 써주도록 하자.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 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2 곱하기 M2 곱하기 V2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가 되었다라고 해. 아시겠죠? 자, 한편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V1을 소거해야 되겠죠. M1을 곱하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더하기를 해주자. 빨간 글을 자 글씨를 써보죠.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 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V2 프라임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자, V2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1 더하기 M2분의 자,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가 되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지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요식은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 할 때마다 만들어 쓰면 돼. 그런데 말이야, 외우는 방법도 있어. 외우는 방법은 식의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외우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아이 첫 번째 줄, 빨간 아이 첫 번째 줄로부터 각각의 식을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분리를 해. m1 곱하기 v1, 여기에 더하기 m2 v1을 해주면 빼기 m2 v1 해주면은 똑같겠지, 그죠? 자, 이것 더하기, 자, 빼기 2 곱하기 m2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꼴이 비슷하네. v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까?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v2 라는 녀석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따라서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v1보다, 원래 속도보다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 빼기 어떤 비율로?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아. 두기 같은 거야. 두기 가면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돈 내면 다 때려고. 왜 돈 내고 박아? 거기 스페 아니야? 안 때문에 동대문 소스. 어? 안 때문이랑 소스가 있어. 그건 돈 내야 돼? 근데 얘가 남들 물어보지도 않고 때려 박았다고? 나쁜 새끼네. 제일 매운 거를 때려봐. 그러니까 야채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아서 맛이 좀 해장처럼. 자,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똑같이 순대도 있어 거기에? 그럼 다 넣으면 순댓국 되잖아. 매운 순댓국. 소스 잔뜩 넣으면은 매운 순댓국 아니야? 나는 순대 넣었어. 네가 뭘 혼자서 만들어 먹는 거야? 아니야, 4명이서 짝지어. 왜 짝져? 그냥 따로따로 먹으면 되지. 혼자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 안 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근데 근데 조금 따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상 견. 범이하고 같이 먹어준 사람도 있어? 유찬이랑 오, 착하다. 덕원이랑 도건이지, 그렇지. 유찬이 덕원이 자, 알파벳 빨간 아이를 한번 볼게. 민진이. 이렇게 돼버렸지. 자,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정리해줘. 풀어서 써줄 걸.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얘는 가만히 냅둬. m1 v1 더하기, 얘를 풀어주자. m2 v2 더해준 만큼, 자, 빼주는 식을 써볼게. m1 v2 빼기 m1 v2
자, 빼기 2 곱하기 m1v2라는 값이 흰색으로 써줘야지. 쏘리. 이게 돼버렸어. 잠시 뒤에 떡이 되시겠군요. 오늘은 벽하고 떡치게? 벽하고 떡?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얘부터 정리해보면 얘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자, 더하기 요 녀석 두 개 또 공통으로 묶여버리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2가 돼버렸대. 그치? 이 값이 뭐가 돼?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빨간색으로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v2보다 크기가 커졌어. 다 때려박아. 1 플러스 m1 플러스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2가 됐대. 외우기 쉬워. v1은 누구 때문에? m2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 다 때려박은 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v1 빼기 v2.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V2도 원래 속도보다 커진다. 누구 때문에? M1 때문에. 다 때려박은 똑같은 비율이야.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식 외우고 있으면 굳이 막 안 해도 바로 풀어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식 이용해서 자, 완전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에 대한 충돌의 속도를 결정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충돌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세 번째 경우 융합의 경우랑 똑같은데 제목만 바꾸고 이름 그대로 써줄게요. 자, 얘는 세 번째 융합되는 경우야. 떡이 되는 경우지. 떡이 됐죠. 필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융합 해놓고서는 화살표 위에다 찍 해주면 되겠지. 지금 지민이가 불만이면 써. 근데 칠판 지우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시발 잘 들어봐봐. 시발. 나는 근데 저 문에서 바람 치는 소리는 니네 집 창호지 좀 붙여. 바람 세게 하지 말고. 다 썼어? D8? 나이키네? 짝퉁 나이키다. 니께.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경우를 한번 보자. 폭발하는 경우를 볼게. 폭발하는 경우에는요, 반발 계수가 1보다 커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여기 원래 한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갈라질 거야. 얘는 질량이 M1, M2야. 질량이 M1, M2야. 자, 얘는
하도 떠들어서 선생님이 학원을 때려쳐야 되겠다. 아, 귀가 아파. 어? 자, 얘는 V1, V2. 잘해, 시키더라. 빨리 영재고 이번에 해야 돼. 선생님 이 학원하고 계약한 게 이번 달, 올해 7월까지야. 영재 다 붙어야 돼. 갖고 가지 말고 영재고가. 빨리 다 붙어. 범위 제외. 자, 그러면 근데 쟤는 영재학교 가야 되는데 일반 학교 가면 사랑 구실 못 하는데 영재학교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반 학교 가면 금쪽이라 인정을 못 받아. 맨날 셔틀 할 것 같아. 3학년 학교 생활이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영재학교 가. 그렇지. 우리도 다 셔틀 무슨 소리야? 개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방향을 보니까 두 물체에 대해서는 서로 운동량이 반대 방향이어야 하겠지. 서로 운동량이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직선 운동으로 그냥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M1V1 이라는 값은 M2V2다 라고 해. 이때 폭발에 이용한 에너지를 E라고 해볼까? 이 에너지 E 중에 각각이 얼마씩 에너지를 갖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정리해주면 M2분의 M1이라는 녀석은 자 V1분의 V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요? 자, 이때 얘들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보면 앞에는 운동 에너지 K1이라고 하면 2분의 1 M1 V1의 제곱이고 K2는 또 얼마가 되니?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고 해요. K1분의 K2를 한번 구해볼까요? K1분의 K2는 2분의 1 지워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M1 곱하기 V1의 제곱분의 M2 곱하기 V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얘는 M1분의 M2 곱하기 V1분의 V2의 제곱이야. V1분의 V2 제곱이 M2분의 M1이라며. 자, 이렇게 돼버렸대. 자, 그러면 자, 얘 지워지니까 이 에너지 B는 M2분의 M1이라고 써. 즉 K2라고 하는 것은 M2분의 M1 곱하기 K1이 됐다라고 해. 이때 전체 에너지 E는 K1 더하기 K2 라고 얘기하고 K2 대신에 대입해서 통분을 해줄 수 있겠지. 통분하면 M2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K1이야. 따라서 K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2야. 그리고 K2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2가 돼버리겠죠.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P를 갖게 된다. 이 운동은요, 이 사이에 폭발한 에너지 대신에 용수철을 갖다 놓고 압축시켰다 놔도 똑같은 운동으로 취급해. 그렇다면 E가 얼마가 되지? 2분의 1 KX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꼴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상에서의 충돌과 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범이야, 정신 차려. 임식이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 녀석아 어제 퇴근해갖고 소주 6병 먹고 용기샘하고 3시 반까지 통하다 잤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수업했잖아. 근데도 꼿꼿하잖아. 어디 자빠지고 지랄이야. 정정하십니다. 나 친구들이랑 게임하다 4시에 자서 9시. 비슷하다. 1시간 더 늦게 잤으니까 보면 이긴 거야. 선생님은 근데 학원 출근하려고 7시 반에 일어났잖아. 한 시간 차이로 졌네. 저 새끼가 꼭 선생님을 이겨 처먹으려고 해. 그지 같은 새끼. 자, 그래서 평면상의 충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지금 자, 쉬운 것만 해줄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M1인 물체가 있어. M1인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가니?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대. V0라고 할까? V0라는 속도로 간대. 그냥 V 써도 상관없고. 자, 여기에 다른 물체가 기다리고 있었어. M2인 아이가. 둘 다 움직이면 충돌하기가 쉽지 않거든. 자, 이래서 얘와 접촉하면 힘을 주고받겠지. 맞아? 힘을 주고받는데 M2는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이쪽 방향으로 V2. 자, 프라임 쓰지 말고 V2라고 하자. 요때 요각을 셌다 2라고 할까? 그럼 그리고 이 물체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동시에 변화돼서 진행하고 있대. M1이야. 그래서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어?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해. 요 값이 세타 1이 된 거야. 니네 이제 선생님 목요일날 못 봐. 어? 청라 가서 수업하래. 청나가요? 청나에 정사 하나도 있지. 어떻게 해요? 어? 몰아서 해. 몰아서 화요일날. 진짜 4시간이요? 진짜 승모야 제발.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들 하루 못 보면 섭하잖아. 씨,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야, 똥 싸러 가. 빨리. 시끄러워. 근데 원장이 그렇게 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나 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내 거면 막 소중하게 아낄 텐데. 니네도 안 아끼잖아, 그치? 막 쓰잖아, 장군. 노트도 막 쓰고, 물품도 다 부수고. 전안 부쉈어요. 특히 선생님 거 위주로 다 부수고 있지. 쌤은 장군이 아니잖아. 파괴 지형. 시바신의 후회나 있어요. 시발신? 자, X방향의 운동량은 M1V 제로는 이렇게 쓰네. M1V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M2V2 코사인 세타
V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한편 Y 방향의 운동량은 0은 M1 V1 sin 세타 1 마이너스 M2 V2 sin 세타 2가 돼버렸대요. 자, 여기에서 만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즉 탄성 충돌이라면 한씩 더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식을 쓸 수 있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 있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2분의 1 M1 V0의 제곱은 2분의 1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런데 또 만일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탄성 충돌을 하면서 M1과 M2가 같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같다면 이때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얼마가 될지를 구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얼마가 될지를 구해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저 녀석을 양변을 제곱을 해보도록 할까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M1 V0의 제곱. M 다 지워버려도 되겠다. 그치? 시작부터. 그래 안 그래? M1, M2가 같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쓰면 시작하면 훨씬 더 간단하겠지. 그러면 V0의 제곱은 V1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V1 V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2가 되겠네. 그쵸? 자, 아래식을 또 제곱하게 되면 0은 V1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2의 제곱 빼기 2배의 V1 V2 곱하기 V1 V2 곱하기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두 식을 더 해볼까? 더하기. 자, 그럼 얘는 V0의 제곱은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V1 곱하기 V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겠죠. 코스 사인 코코사사 코사인 합을 곱으로 바꿔주는 공식. 탄젠트인데 탄젠트 물리표를 안 쓰니까. 그러네. 술 마시고 싶죠.
술이 점점 늘고 있어. 몇 점 맞았어요? 6점 맞았어요. 아 이게 다음에는 코펠의 원샷 할까? 많이 오죠. 4병 먹으면 끝난 거예요. 선생님 아는 선생하고 밤새 술 먹고 아 해장해야지 하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해장국 먹으러 가. 그 해장국 먹으면서 각 2병이야. 한 명당 2병씩. 그리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지. 점심 때 중국집 가고 짬뽕 시켜놓고 또 한 잔해. 저녁 때 수업 끝나고 모여가지고 또 술을 아침까지 또 먹어. 선생님 간수치? 간땡이가 뭐갖고 모르겠는데. 하루에 술값? 옛날에 진짜 많이 진짜 하루에 뭐 소주를 뭐 20병, 16병 이렇게 먹고 다니니까 한 달에 술값이 약 6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다. 술집 사장들이 안주를 다 시켜 지들이. 아니 안 먹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야. 지민이가 하는 핑계. 응? 지민이가 얘들 나하고 다 먹으래. 다 먹었지 뭐야. 그때는. 근데 술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혼자 먹은 술값이라는 거지. 탄 사람도 없이 혼자 먹은 술값. 한 3차 정도 하면은 매일 이 정도 먹으니까 나오더라. 얼마 안 돼. 하루에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소주 한 병에 4,000원이야. 어? 돈을 얼마나 많이 그때? 한 달에 1,000씩 벌었어. 에이씨. 아 그러네. 한 달에 거의 2,000. 레지스터 참고로 선생님 선배는 한 달에 선생님 기억에는 한 달에 약 7천만 원 정도까지 벌었어요. 근데 7천 벌면 뭐하니? 주변에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나갖고 7천 벌면 8천만 원 짓을 먹고 수입이 줄어서 5천만 원 벌면 6천만 원 짓을 먹고 4천만 원치 벌면 5천만 원 짓을 먹고 항상 적자야. 술 먹으면서 집 팔잖아. 집이 막 여러 개인데 하나씩 집이 없어져. 응? 어? 근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 가깝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얘기. 알코올 중독이야. 아야 이렇게 밀어야 돼요. 다음 시간 좀 늦어서 그러면 요런 관계로 우리는 평면상의 충돌을 봤고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말이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얘 맞아 비교해야 되지. 아휴. 자, 에너지 보존 법칙 보니까 얘는 다 같으니까 어떤 식이 돼? V0의 제곱은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잖아.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얼마가 되지? 90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재미난 문제죠. 이거하고 조금 형태 달리해갖고 포항공대 입학 문제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발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앞부분 다 했지? 맞아요? 일직선상의 충돌도 했네요? 매끄러운 면의 충돌은 안 할게요. 자, 공이 마룻바닥에 정면 충돌하여 튕겨 오르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목을 바꿀게요. 반발계수의 측정이라고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왜 다 지저분한 걸 줘가지고 프린트 내가 깨끗한 거 줬는데. 선생님 이거 원래 선생님 책이 아니고 선생님 책 스캔해 놓은 걸 찾다 보니까 안 보여갖고
인터넷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이걸로 해주세요. 새로 차서 줬거든. 줬는데 꼭 그걸 지우고 이거를 내 걸로 원래 선생님 걸로 하면 되잖아. 근데 꼭 이거 갖고 해. 신경질나. 뭘 해줘도 개똑같이 하니. 자, 5번째. 선생님이 학원 차리면 그래야 될 것 같아. 중국산 싼 패드를 사는 거야. 중국산 싼 패드를 사가지고요. 그 패드를 갖고 학원에 오면 애들이 패드 하나씩을 들고 들어가. 그럼 거기에 PDF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노트하고 책하고 같이. 책은 집에다 모셔두고 필기 다 한 다음에 자기 깨톡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치? 좋지 않냐? 장군도 하자고 까? 싫어 그런 거? 뭐 많이 보면 많이 쓰면 되지. 인천에 그런 학원 없잖아. 저것도 옛날 세대. 선생님 모 대학교 멘토를 하러 갔어. 멘토를 하러 갔더니 물리 강의실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갖고 교탁이 전자교탁이야.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2개가 있어. 빔 프로젝터가. 그래갖고 이쪽 걸 컴퓨터 연결돼 갖고 키고 이쪽 건 패드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갖고 컴퓨터 딱 띄면 교과서가 나와. 그리고 패드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필기가 여기에 나와. 그리고 학생들한테 단체로 이거를 에어드랍 해줘. PDF를. 그럼 카톡해 갖고 보내주든지 아니면 사이트에도 올려주겠지 뭐. 반드시 아이폰 써! 뭐 그러면 되잖아. 에이, 쉬지 말고 그냥 할까? 무슨 소리세요? 이 소리야? 다음 시간에도 그냥 이거 마저 하자. 역학적인 운동량 보존 연수 문제 몇 개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드린 세종과학 문제는 한번 좀 풀어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주에 들어올 때 수학 문제도 같이 해줄게. 희주선생님께 드렸거든. 보다가 한번 희주선생님께 여쭤봐. 알겠지? 세종과학 문제는 상당히 비슷하다. 겹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인과의 문제. 별로 안 물어봤어. 안면서가 지민이한테 기억상일 수 있어. 그래. 생각을 바꾸고 있어. 아니 안 좋아했어요. 지민이 같은 애들은 취향이 이제 거의 오늘은 파라고 똥이 되고 파유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네요. 몸이 좀 어떻게 떨어뜨리고. 자, 5번째 반발계수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발계수의 측정. 왜 5로가 3이야? 3 아니야?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다고. 생략합니다. 책위주. 자, 그러면 반발계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충돌하고자 하는 물체와 같은 재질로 만든 마룻바닥이 있어요. 이 마룻바닥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놓습니다. 이 높이는 얼마라고 하지? 어떻게 알았지? H예요. H예요. 자, 이때 물체는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얘는 얼마? 루트 2 G. G H 어떻게 알았지? 열심히 들었으니까 배웠어. 자, 이때 반발 계수가 2예요. 그러면 충돌 후 얘는 속력이 충돌 직전 속력보다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작아졌어요. 부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그거보다 낮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됐대요. 이때 이 높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H 프라임. 어떻게 알았지? 너 독심술하니? 그럼 이 경우에 V 프라임은 얼마가 되지? 루트 2G H G 프라임. 프라임이 되겠지. 또는 이렇게 한번 볼게. 이 높이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리고 또 이 높이에서 떨어진 데만 걸린 시간을 T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속력은 각각 GT와 GT 프라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내일은 노는 날이니까 소주를 많이 먹을까? 근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과학 선생님들은 다 수업하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가서 7시까지 먹고 놀잖아. 선생님 밥을 안 먹는데 원석 쌤하고 상훈 쌤한테는 컵밥을 줬더라고. 어? 쌤은 요즘 식사 안 하잖아. 어? 선생님 뭘 줘? 선생님들이 다 드시던데. 받기도 싫어? 어떻게 알았어? 정냄이 뚝 떨어졌는데. 범이한테 욕할 때 범이한테 욕할 땐 범이를 자꾸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고, 그때 지금 욕하는 거는 포기한 거야. 그래도 범이 야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 하다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요즘 발전한 거지 범이도. 그거 맞아 확실히 쌤이 좀 찾았으면 선생님? 선생님 우울증 되게 심해. 요즘 공황장애 중이라고 그랬잖아. 공항에 가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공황장애라고 해. 대방장이가 밀폐된 거 싫어하는 거. 밀폐된 거 싫을 때도 있고, 사람 많아. 사람 많은 건 무조건 싫어. 근데 어차피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가 사람. 너희들은 선생님 새끼잖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동이 고쳐지질 않네. 너도 강영욱 선생님 보내줄까? 세상에 나쁜 개새끼는 없다. 자, 그러면 이때 반발 계수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선생님이 기분 나쁜 게 그거야. 선생님이 5년 전에 약속한 게 있어. 나 스스로 이 거리를 장군 스트리트로 만들겠다. 그래서 과고 기수당 20명 내지는 30명씩 꽉꽉 채우겠다. 근데 채우려고 하면 나가고 채우려고 하면 나가고 그래갖고 실패. 그러더니 요즘은 점점 쭉쭉 빠져갖고 몇 명 없어.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 학원 오기 전에 거의 영재학교 애들 수업해줬거든. 영재학교 애들만 6반인가? 기억도 안 난다.
여섯 반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과학고 애들 반이 세네 반 있었단 말이야. 걔네들을 주말에만 수업한단 말이야. 아침부터 수업 계속하면 돼.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수업하고 이런 애들도 있었다고. 근데 오씨 여긴 더 없어. 어떡해. 상실감이 커.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에게 영재학교 수학문제도 주겠다는 게 기출문제. 아이 젠장 학원에도 기출파악을 안 해. 그 영재학교 될 리가 있니 없니? 응? 쓸데없이 맨날 평면기하만 계속 해가지고. 응? 기출문제 보면 평면기하 문제 요즘 별로 없어. 수의 규칙성, 순열, 수열, 수조합, 확률, 통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확률. 그리고 기하 문제가 10문제면 2문제, 만화에 3문제 이런 식으로 줄었어. 과거도 똑같단 말이야. 왜 기출 파악을 안 하냐고. 선생의 본분인데. 그래갖고 누구 주면 아예 안 할 것 같아갖고 희주 선생님만 데리고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건 희주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오늘 드렸어. 자, 응? 뭐라고? 니네 안 들어오셔? 너네 누구 들어오시니? 그럼 동환쌤한테 드려야 되나? 원장한테 주면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을 텐데.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정지해 있잖아, 그치? 얘는 정지해 있지, 그치? 맞아? 정지해 있으니까 얘는 V분의 뭐가 돼? 충도로 V''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루트 2GH분의 루트 2GH''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H분의 H'이야. 또는 T분의 T'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자. 1m 높이에서 떨어졌더니 얘는 0.64m만큼 올라갔대. 반발계수 얼마지? 반발계수 얼마야? 어? 0.8이 되겠지. 이해돼요? 만약에 자 처음 떨어질 때 1초가 걸렸대요. 근데 올라갈 때 0.7초만큼 걸렸대요. 반발계수는 얼마? 0.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지요? 재미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킬 거야. 이 높이는 h0라는 높이래요. 자, 여기에 한 번 충돌이 있지. 충돌 직전의 속도를 v0라고 하면 v0는 얼마가 돼? 루트 2gh0가 됩니다. 반발계수가 2예요. 반발계수가 2예요. 자, 그러면 얘는 튕겨서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속력을 뭐라고 할까? V1이라고 하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할까? H1만큼 올라갑니다. 바보식이야. 제로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V1의 속도는 얼마가 되죠? 루트 2gh1이 되겠다.
자, 요번에 다시 떨어지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또 충돌하고 위로 튕겨서 올라가게 될 거야. 자, 올라가게 된 데에는 V2라는 속도로 올라가게 된대. 그래서 어떤 높이까지 올라간대?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야, 넌 천재구나. 자, 그럼 V2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G H2. 어이구, 뒤집 자식이야, 저렇게 똑똑한 자식. 자, 그 다음에 또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을 해서 얘가 올라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튕겨 올라가냐면 V3로 가. 그래서 어떤 높이까지 가 있지? H3라는 높이까지 가 있대요. 그럼 V3는 얼마가 돼? 루트 2G H3가 됐대. 똔똔똔똔똔똔. 몇 번이나 충돌할까? 무한번. 맞아요. 무한번 충돌합니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야. 똥똥똥똥. 승호 똥똥똥 하니까 똥말이 없지. 빨리 갔다 와. 자. 너네 오늘 두끼 오늘 갔다 온 거 아니야? 어제 갔다 왔어? 또 가지? 야씨, 몰래 들어가갖고 먹고 있으면 알아?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원장님이 니네가 누군지 각각 누군지 잘 몰라. 어? 이름 대부분 모를걸? 이름 다 똑같아 너네들. 어이 야 거의 다 똑같아. 자, 선생님은 학원 처음에 이제 선배들한테 교육받은 게 있어서 학생 수가 몇 명이 됐든 두 번째 시간에 이름 알고 얼굴 다 알아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아니 그냥 얼굴 딱 보고 사람에게 얼굴에게 별명을 줘주는 거야. 그 별명으로 이름을 기억해. 납작승호. 이거? 근데 이제 이름들이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이름이 겹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보은이 빼고. 보은이는 어떻게 이름을 기억했냐면 보훈처. 보훈처. 지금 보훈부가 됐지. 보훈.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본인 이름 그래서 보훈청으로 했고. 지민이? 그래서 쟤는 원래 뚱민이었잖아. 아까 이름 기억 까먹었는데 홍지민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 비슷한 형이 있었지. 정예준. 그 형이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인상이 비슷해서 예준이. 하유리는 우리 학원에 하음이 하유리가 많아. 둘이 자매가 있어. 초등학교 애들이. 하음이하고 하유리가 있는데 하유리. 도건이는 딱 보면은 칼처럼 섰잖아. 칼도건 땅땅. 준모는 쟤는 아니 왜 일베가 준모가 왜? 준모는 가가멜 준모. 범인은 금쪽이. 금쪽 범위. 승민이는 아주 재미나게도 지금 과학고형에 우승민이 있고 백승민이 있고 초등학교 한승민이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을 자꾸 첫 시간에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대부분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게 이상하지. 서울에 갔더니 서울의 학원 원장은 들어가는 반이 있고 안 들어가는 반이 있잖아.
그래갖고 학생들 사진을 찍어갖고 원장실에 다 붙여놨어요. 이름하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익혀. 그래갖고 아이들 볼 때마다 이름을 불러줘. 누구야? 요즘은 공부 어떻게 해? 학원 잘 다니고 있는 거지? 준비는 시험 준비하는 것까지 과목반이 다 나오니까 시험 준비 잘 돼가고 있어? 요즘 진도 어디까지 나가니? 다 일일이 물어보니까 친근감이 생기잖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와갖고 장군한테도 야 너도 방에다가 애들 사진 찍어갖고 다 붙여놓고 이름하고 해. 야 어이 이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아주 말 더럽게 안 들어. 아유 AG 세대들이 그래. 선생님 HG 세대잖아. 너네는 너넨 MG래매. MG래. 그 다음 애들이 알파 애들이래매. 선생님은 HG. 할부지 세대. AG는 아재 세대. 선생님 누나네 조카 새끼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아갖고 강제로 할아버지 됐잖아. 아씨 억울해. 자 어디 나가면 총각 소리 듣는데. 총각김치. 약간 선생님이 최근 한 십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선생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많아갖고 폭삭 늙었어. 폭삭 늙었는데 한 15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30 초반으로 봤었어. 진짜. 자, 요즘 살 빠져갖고 좀 길어졌는데 동그랗지 않은데 내가 이번에 살 빼갖고 살 빠지면 머리도 작아진다는 거 보여줄까? 살 빠지면 머리도 작아져. 응? 선생님 살 빼갖고 대가리 예준이만큼 만들어 볼까? 자, 선생님 제자들 의사 많은데 뭐 공짜로는 안 해주지. 응? 공짜로는 안 해주는데 뭐 지인 할인해갖고 해줄 수는 있겠지. 응? 지인 할인. 아씨 29일도 쉬기로 해놓고서 왜 수업이야 씨. 29일이 4년에 한 번 오는 날인데 보너스 데이 없는 날이니까 하루 쉬어야지. 자 2월 29일 바보 시기야. 목요일. 그러면 수, 목, 금 쉬잖아. 수, 목, 금 쉬니까 저기 전라도 장흥에 갔다 올라 그랬는데 고흥 위에. 자 아니 거기 선배가 있어갖고 그 동네 가면은 그 선배네 집에서 자고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래갖고 맛있는 거 먹고. 자 T0 속초. 선생님 추석 때 속초 갔다 왔는데 아니다. 요번 설 때 신정 때 속초 갔다 왔는데. 자 여기 T0가 있고요. 근데 되게 요즘 오징어 안 잡힌 데잖아. 진짜 횟집에 오징어 한 마리도 없다. 옛날에는 회 시키면 오징어 서비스 줬거든. 근데 오징어가 없어. 안 잡힌대. 자 근데 동해안 가서 홍게 먹지 마. 욕 나오기 직전까지죠. 관광지에서 먹으니까 진짜 욕 나와. 손가락만 바빠. 입에 들어가는 거 별로 없어. 수율 겁내 떨어져. 차라리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은 게 훨씬 더 속이 차소와. 자 없어. 관광지는 다 똑같아.
선생님이 옛날에 학원 선생님들하고 주문진이라는 데를 갔거든. 주문진에 바닷가 근처에 그 횟집 센터들이 있어. 천막 쳐놓고 거기서 아침 먹자 그래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밥을 얼마큼 주는지 아니? 밥 공기가 있지. 밥 공기에 밥이 이만큼 있어. 숟가락으로 딱 넣으면은 이렇게 돼. 이거는 누가 먹다 남긴 밥 같지. 밥을 이만큼 떠서 줘.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날 밤새 술 먹었거든. 운전하는 사람 계속 운전하고 밤새 뒤에 앉아갖고 술 먹었거든. 그랬더니 가서 따졌어. 이 밥이 이게 뭐냐고. 먹든 안 먹든 담아줘야지. 아, 여긴 다 그렇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 그러시면 마음껏 갖다 드시래. 그래갖고 후배 선생이 마음껏 갖다 먹었어.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더 나왔어.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밥값이래. 마음껏 먹으래매요. 아, 마음껏 먹는데 돈은 받겠다는 얘기였어. 진짜. 근데 그 주문진에 그때 당시에 지방 인사가 있어. 지방 인사는 그 지역에서 제법 힘께나 쓰는 사람. 선생님 이제 국민학교 동창 지지배가 조폭한테 시집을 갔어. 조폭한테 시간데 조폭이 은퇴하고 그 지역에다가 결혼식장을 차렸더라고. 그래갖고 얘기해줘서, 야, 거기 갔더니 공주집 갔더니 그러더라. 아이 병신 새끼 나한테 전화하지. 그럼 내가 소개해 줄 텐데. 소개해 주면 신랑이 소개해 줬는데 그렇게 주겠니? 작살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서 떨어지는 데만 걸린 시간은 뭐야? T1. 세 번째에서 떨어지는 데만 걸린 시간? 역시 떨어진 데 걸린 시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렇다면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GT0, 얘는 GT1, 얘는 GT2, 얘는 GT3가 돼버리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반발 개수를 보자. 반발 개수는, 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얘는 루트 얼마? H0분의 H. 또 얘는 루트 H1, 얘는 H1분의 H2, 얘는 루트 H2분의 H3. 똔똔똔똔똔 나가겠고, 또 반발 개수는 T0분의 T1, T1분의 T2, T2분의 T3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H1이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H0인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양변 제곱이 됐어요. 범위제 자는 척 하는 거 봐. 눈 깜빡깜빡하면서. 에이, 또 세게 감는 척 한다. H2는 얼마가 돼? 2제곱 곱하기 H1이야. 그럼 얘는 4제곱 곱하기 H0가 된 거지. 자, 이번에는 이 H3는 2제곱 H2지. 그러면 6제곱 H0. 똔똔똔똔똔똔 나타나겠지.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T도 마찬가지야. T1은 2T, T2는 2T1이 되니까 2제곱 T 제로. 제로 빠졌다. 자, T3라는 녀석은 2T2, 얘는 2세제곱 T 제로가 돼버렸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S를 구해볼까요?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얘는 h1만큼 떨어졌지. h1만큼 떨어졌고 h1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지. 또 h2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지. h3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지. 똔똔똔똔똔. 그러면 얘 넣어보자. h0 더하기 2배의 2제곱, h0 더하기 2배의 2 4제곱, h0 더하기 2배의 2 6제곱, h0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돼버렸대요. 자, 그러면 얘는 h0 더하기 공통적으로 묶여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1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2 4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얘는 항과 항 사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네. 이 b가 얼마지? 2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이 2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공통적인 비율이잖아. 공비라고 해. 무슨 공비? 무장공비. 공비야. 자, 그러면 얘는 무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해. 비가 같은 수열이란 뜻이야. 오케이? 무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 혹시 알고 있을까? 안 나면 똘이지. 1 마이너스? 초항이지. 무한 등비 수열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야.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을 사용하게 되지. 무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야. 오케이? 무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 통분을 해보자. 자,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2제곱으로 통분이 되겠죠. 이것분에 얘는 h0로 묶여지네. 1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플러스 2제곱 곱하기 h가 전체 이동 거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멈출 때까지 이동한 시간을 보자. 이동한 셈이네. 자, 아니야, 환이야.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자. 범위의 생각.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지구 정복이야? 자, 범인은 지구를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물리를 몰라. 그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응? 자, 그러면 나폴레옹은 좀 조용히 해라. 자, 멈출 때 가가멜 좀 조용히 해. 응? 아주 만화 동산이야. 응? 얘 보면 검정고무신 생각나지 않니? 키 큰 기영이. 자, 또 뭐라고 하면 또 그냥 끊임없이. 아이고, 본 한 대씩 패줄까? 쿠키로 사과를 패? 누가 맞았는데? 응? 가끔씩 소금 넣어서 깔아놓고
곰이 머리보다 작다라고요. 진짜로 많이 아프고 그리고 세 개의 함정이 있는데 소금만 먹으면은 그냥 제가 그 맛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거 조금씩 여름에 쪼개 먹으면 돼. 땀 많이 흘렸을 때. 진짜 안 돼요. 그게 아니 땀 많이 흘렸을 때 먹으면 돼. 기가 빨아먹는 거야 원래 소금은. 쿠키를 가져왔어. 이렇게 해서 너 모르는구나. 쌤 먹었어요? 아 선생님 금식 중이잖아. 이거 아니야. 보라색은 그냥 만져보세요. 아 쌤 만져보세요. 엄청 딱딱해요. 만져봐요. 엄청 딱딱해. 이래야지 보존성이 좋아. 엄청 딱딱해요. 뭐 이 정도 갖고 딱딱하대. 진짜로 이 씹으면 안 씹. 아 딱딱한 빨아먹으면 되잖아. 아니 초콜릿도 있는데. 씹으면 씹혀요. 쿠키를 누가 빨아? 아니 씹으면 너는 사탕 씹어 먹니 빨아먹니 핥아 먹니? 사탕 범인은 씹어 먹어요. 씨 범인. 야 씹어 먹든 핥아 먹든 빨아 먹든 자기 마음이지. 아이스크림도 씹어 먹는 거. 멸종하긴 했어. 빨아 먹는 애 있고 핥아 먹는 애도 있잖아, 그지? 빨아 먹는 애 있고 핥아 먹는 애도 있잖아. 자유지. 나 아이스크림 씹어 먹어. 지금 보은이는 쿠키 먹는 사람의 취향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야. 씹어 먹을 수도 있고 핥아 먹을 수도 있고 빨아 먹을 수 있는 쿠키 만든 건데. 나도 쿠키가 그래요. 이게 그냥 딱딱하든 말이 그건 상관없다. 저 진짜 소금맛 쿠키가 레전드였어. 아 그럼 네가 사 먹어. 일본 가면 공짜가 최고. 일본 가면 소금 맛 사탕도 있어. 먹어봐. 되게 찝찝해 갖고 뱉어. 자, 멈출 때까지 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T는 T0만큼 내려왔죠. 그 다음에 T1만큼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T2만큼을 또 올라갔다 내려왔고요. T3만큼을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똔똔똔똔. 자, 얘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T0 플러스 22 T0 플러스 22제곱 T0 플러스 22 세제곱 T0 플러스 똔똔똔똔이야. 그러면 얘는 T0 더하기 자 22 T0로 묶이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됐어요. 얘도 역시 공비가 얼마야? 2. 그리고 무한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초항은 처음 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0 더하기 22 T0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 통분을 해보자. 1 마이너스 2 T0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버리겠대. 그럼 얘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T0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응용하는 거는요, 이건 적지 않아도 돼. 어떤 언덕 높이에서요, 물체를 던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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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짐이 되겠지. 근데 충돌 때마다 X방향 속력도 일정한 비율로 또 준다고 생각해봐. 와, 재밌겠다. 그치? 그럼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을 다 계산해서 그때마다의 속력을 곱해주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걔도 역시 무한 등비 수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과학고 내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로켓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로켓은 약간 어렵게도 누구를 이용할까? 약간 어렵게도 누구 이용할까?
적분식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적분과 미분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아유 시끄러워. 범이가 쿠키가 먹고 싶었나 봐. 쿠키 얘기하니까 잠깐 일어났다가 또 자네. 이렇게 차이콥스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유명해. 차이콥스키가 왜 차이콥스키냐 이렇게 방정식. 베토벤 하지 왜? 모자라다고? 뭐 요즘 모차르트라고 하니? 선생님 때는 모차르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 모짜렐라 얘기하니까. 자, 로켓 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근데 저거 만든 사람이 뭐였어요? 없어. 방정식 만든 사람 차이콥스키가 아니라고. 아씨 뭐지? 자, 이 로켓 방정식은 제1 방정식과 제2 방정식으로 구분 지우고 있어요. 20분 더 자. 저기 진짜. 자, 로켓이 있는데요. 이 로켓에 자, 지금 이 속에는 로켓 질량과 잠시 뒤에 버릴 로켓의 연료가 있다. 그래야지 반작용을 앞으로 나가니까. 자, 이때 이 로켓의 현재 속도는 V라고 하자. 그런데 이 로켓에 대해서 연료를 로켓에 대한 상대 속도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VEX라는 속도로 연료를 버려요. 로켓에 대해서 얘는 VEX로 버리면 현재 얼마의 속도로 가니? 버리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가 돼? V 플러스 델타 V가 되거든요. 이 속력에 대해서 뒷방향으로 나타나니까 얘가 갖는 지면에 대한 속도는 뭐가 됩니까? V 더하기 V 델타 V 빼기 VEX라는 값이 됐대요. 이 질량이 델타 스몰 m이고 얘는 라지 m만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럼 처음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처음 운동량은 라지 m 플러스 델타 스몰 m 곱하기 V가 됐어요. 나중 운동량 PF는 자 뭐가 되나요? 라지 m 곱하기 V 플러스 델타 V 더하기 델타 스몰 m 곱하기 V 더하기 델타 V 마이너스 VEX가 되었대요. 오케이. 자, 여기서 로켓 제1 방정식을 이야기해 보자. 로켓 제1 방정식은 로켓의 추진력을 이야기하는 방정식이에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주면 되겠죠. 라지 m 곱하기 v 플러스 델타 v 더하기 델타 m 곱하기 자 얘는 v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VEX가 됐대요. 그리고 빼기 얘는 라지 m 더하기 델타 m 곱하기 v
라는 운동량을 갖게 됐대요. 자, 얘 전개해 볼까요? 라지 MV 더하기 라지 M 델타 V 더하기 델타 M V 더하기 델타 M 델타 V 마이너스 델타 M VEX 마이너스 델타 M V 마이너스 델타 스몰 M V가 되었어요. 그러면 얘 지워졌지. 얘도 지워졌지. 그리고 아주 작은 양 곱하기 아주 작은 양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무시하자. 그 곱이. 하나가 변한 건 0.1이야. 또 하나가 변한 것도 0.1이래. 그럼 0.01이면 훨씬 더 작아진 거지. 그래서 무시하기로 하자. 작은 양들의 곱은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됐지? 라지 M 곱하기 델타 V 빼기 델타 M 곱하기 VEX가 됐어. 그런데 연료를 버리면 버릴수록 버리는 양이 증가할수록 로켓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니? 감소되겠지. 그래서 부호가 반대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버립니까? 라지 M 곱하기 델타 V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라지 M 곱하기 VEX가 되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했어요. 그러면 델타 T분의 자, 뭐가 되지? 델타 P라고 하는 녀석은 외력이 되겠지. 이게 외력이야. 얘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되겠지. 더하기 델타 T분의 델타 라지 M VEX라고 쓸 수 있어.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공기저항, 중력 모든 힘을 다 합한 힘이야.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라지 M 곱하기 VEX라는 녀석이 뭐가 돼? 라지 M A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뒤쪽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항이 바로 로켓의 추진력이라고 해. 트러스트 포스라 그래서 추진력이야. THRUST 해갖고 트러스트 포스야. 자, 얘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EX가 되는 거야. 추진력이 음의 값이네? 거꾸로 가니? 앞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된 일이야? 연료가 감소하잖아요. 이 자체가 음의 값이야. 그래서 양의 값에 추진력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로켓 제1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로켓 제2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로켓 제2방정식에 대해 살펴보자. 지민이 졸려 죽으려고 그래. 어떡해. 승우한테 패줄래? 아니야. 앞 뒤통수 때려. 더 납작해지게. 야, 너 깎아주는 미용사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볼륨을 저렇게 살려줄까? 그러니까 너 거기 고대하니? 올 때마다? 대단한 선생님 같아.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 대단하시대요. 말씀 드려봐봐. 저 납작한 뒤통수 살리기 쉽지 않거든. 펌하면은 머리 틈이 갈라지지. 약간 그럼 속이 다 보이지. 그럼 설마 이거를 보게 해주려고?
승호의 뒤통수. 자, 그러면 로켓 제2방정식을 보자. 로켓 제2방정식은요, 자유공간에서 하는 얘기야. 자유공간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야. 그럼 운동량이 합이 항상 어때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야. 오케이? 얘는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야. 한번 봅시다. 라지 M 더하기 델타 스몰 m 곱하기 V는 라지 M 곱하기 V 더하기 델타 V 더하기, 자, 델타 스몰 m 곱하기 V 더하기 델타 V 마이너스 VEX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얘 지워지지. 얘 지워져 버리지. 그리고 아주 작은 녀석들의 곱은 0이래매. 따라서 얘는 0은 m 곱하기 델타 v 마이너스 델타 m 곱하기 VEX야. 마찬가지로 로켓이 버리는 질량이 증가할수록 로켓의 질량은 감소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얘는 라지 m 곱하기 델타 v라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VEX 곱하기 델타 라지 m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치요? 자,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버리면 작은 델타는 D라고 써요. MDV 마이너스 VEX 곱하기 DM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DV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VEX 곱하기 M분의 1DM이 되었대요. 와, 겁내 어려운 거구나. 얘는 좀 어려워. 그렇다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야. dv라는 녀석은 얘는 0부터 v까지 변했다라고 할까? v0에서 v까지 변했을 때라고 얘기하자. 얘는 로켓이 추진하고 있는 속도 곱하기 인테그럴 처음 질량 라지 m분의 나중 질량 m 곱하기 m분의 dm이 돼버려요. 이건 좀 어려운 식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v-v0는 즉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적분해 버리면요, 마이너스 vex 곱하기 ln 함수라는 함수가 나와. ln 함수 얘기는 해드렸었지. 미수가 2인 지수함수야. 2는 2.7 얼마라고 사용하는 값이야. 그래서 얘는 m0분의 m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켓 제2방정식이야. 소개만 해드릴게. 로켓 제2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 해줄까? 이거 해줄까? 적분? 한 적은 있니?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으면 전에 했었니? 기념으로 한번 다시 해줄게. 아이고 참. 자, 얘는요 이렇게 보면 돼. 조용히 해라. 익스포넨셜 y라는 함수가 있어. 미수가 2인 지수 함수야. 얘는 진수가 얼마야? x가 된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해보자. dy분의 dx를 구해볼까? dy분의 dx는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된대. 그렇다면 얘 미분하면 뭐가 돼? 익스포넨셜 y가 되니까 얘가 x가 되겠네. 자, 이거의 역은 얼마가 돼버리지? 로그를 취하면 되겠지. 그럼 지수가 진수가 되겠지?
y란 녀석은 밑수가 2인 로그 함수 x란 말이야. 즉 얘는 ln x라고 쓴다. 오케이? 아, 니네 수소이온 농도 지수 할 때 ln 함수 했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화학에서 로그 어디다 쓰였나 생각 중이었어.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바꿔줬어. 그냥 비수가 이 로그 함수인데 그 왜?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얘는 식을 변형시키면 x분의 dx란 녀석이 dy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인테그럴 x분의 dx야. 그러면 인테그럴 dy가 되겠네. 이거는 그냥 선형함수잖아. 그럼 y 플러스 c가 돼버리네. c는 적분상수야. y는 얼마라고 했어? ln x 더하기 c인데 이 ln 함수는요 항상 어디에서만 정의가 되지? x가 양의 값에서만 정의돼. 오케이? 1이고 x고 이게 ln x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쓸 때는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써주면 되겠다. 이게 요즘은 대학에서 2분 만에 끝났잖아. 고등학교고 뭐고 고등학교 과정 기본적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 안 가르쳐줘. 그냥 외우라고 해. 그냥 이건 인테그럴 x분의 dx는 무조건 ln x 플러스 c라고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하세요가 수학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옛날에. 응? 이렇게 증명하면 되잖아.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학 입시 문제지. 자, 그래서 2분 만에 증명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로켓방 정식 받고 질량 중심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패수. 자, 예제 문제들이 있는데 예제 문제들하고 책에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 이 문제들은 한번 다 풀어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도 많고요. 시험 문제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자, 1 기본 개념들 다 알고 있겠네. 그지? 3학년 1학기 단원이 1이 되지. 여러 가지 운동과 1이 나올 거야.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대. 이 물체에게 우리 외부에서 힘을 주자. 물체에게 힘을 주면 물체가 이동을 하게 했지. 물체가 이동한다. 이때 물체에게 해준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F 곱하기 S가 되었다라고 해. F 곱하기 S이다. 알고 있는 거지? 일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니? 뉴턴 미터인데 얘를 줄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해. 공교롭게도 토크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 새로 할 거니까 필기하지 마. 자, 이쪽에 또 정의부터 새로 다 해줘야 되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게 힘이 요렇게 작용했대요. 자, 얘는 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에 어떤 색이 집사냐? 자, 이 힘을 자, 성분으로 나눠봐. 얘는 F 코사인 세타. 요 성분은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얘는 이동 거리가 있어 없어? 이동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얘는 이동 거리가 없고 얘만 이동 거리가 있어요. 즉 W는 WX는 F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WY는 FS인데 F
사인 세타인데 이동거리가 0이야. 그래서 0이 됐대. 이때 전체 일의 크기는 x방향의 1 더하기 y방향의 1의 합이래요. 그래서 이게 fs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 비스막에 작용할 때 1인데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들을 갖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거 가령 선생님께 근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